12월 24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6% 하락한 2440.5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3% 상승한 680.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종목, 코스닥에서는 1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파인테크닉스, 현대 ADM, 지니틱스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캐리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1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조선소가 로봇 업계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봇 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용접을 로봇들이 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선양 로봇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HD현대 3호의 전남 영암 조선소에 들어갈 협동 로봇 물량을 놓고 글로벌 1위 기업인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과 한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HD현대 3호 외에도 HD한국 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등 HD그룹의 조선 계열사가 협동 로봇 도입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조선업계의 협동 로봇 활용이 본격화된다면 로봇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 복장으로 공중제비를 도는 이족보행 로봇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로봇의 이름은 올뉴 아틀라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폴더블폰 테마입니다. 오늘 폴더블폰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는 없었는데요.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애플이 내후년에 폴더블 아이폰과 노트북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부분이 폴더블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애플은 2개의 폴더블 기기와 기존 아이폰보다 두께를 줄인 초박형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더블 기기 중 대형 기기는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접힌 화면을 펴면 컴퓨터 모니터만한 19인치로 커진다고 전해졌어요.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애플의 북타입 폴더블 아이폰이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1세대 제품의 디스플레이는 전량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의 뒤를 추격해오고 있긴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아직까지 중국 업체들이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네요. 참고로 최근 상상인 증권은 파인엠텍에 대해 내년 폴더블 생태계 확장으로 인한 수혜주라고 분석한 바 있는데요. 파인엠텍은 파인테크닉스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이니 참고해주세요. 파인엠텍은 오늘 8.3%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신영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도 확실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집중 투자를 이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우량 펀더멘털 기업을 선별하고 펀더멘털이 약화된 기업은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추가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기술 확보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제약사의 연간 경영 전략이 발표되는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주목해야 하며 새로운 트럼프 정부의 헬스케어 정책 색깔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1월의 분위기에도 주목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 속 제약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오늘 호재가 있던 종목들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현대 ADM은 현대 ADM의 대사 항암제가 100% 암전이 억제 효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항암제는 암줄기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니클로사마이드 기반의 항암제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현대 ADM의 관계자는 기존의 항암 치료법은 초기에는 암 크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치료 도중에 약물 내성과 암 재발, 전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암줄기 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항암제가 탄생할 경우 암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안트로젠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제약시장 2위인 일본에서 안트로젠이 개발한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에 대한 허가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은 치명적인 유전 질환으로서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의학적 미충족 요구가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된 만큼 신약 허가 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은 안트로젠에서 생산하여 완제 수출로 일본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밖에도 보로노이가 고형암 표적 치료제에 대한 일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누리플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누리플랜은 이병환 사회이사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서울대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원희룡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누리플랜은 2주 전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122억 원 규모의 서울역 광장 연결보행교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누리플랜의 최근 매출액 대비 9.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 기간은 2029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와 자율드론 제조업체인 안두릴 등 미국의 대표적인 IT 방산 업체들이 기술 기업들과 손잡고 미국 국방 예산을 따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 국방 예산은 8,500억 달러로 해당 컨소시엄에는 일론 머스크의 방산 기업인 스페이스X와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안두릴에 레이더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덱스터는 자회사인 라이브톤과 함께 영화 하얼빈의 디지털 색보전과 음향 부문 등에 참여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덱스터는 오징어 게임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음향 효과에 참여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도 부각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머큐리는 언론을 통해 고급형 와이파이 6기 무선 공유기에 대한 플럼 OS 5.4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획득한 인증을 통해 내년 초부터 미국의 주요 통신사업자들에게 제품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머큐리의 관계자는 미국 연방정부가 특정 중국 업체의 와이파이 공유기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북미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대형 수주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우양이 상승했는데요. 올해 11월까지 K푸드의 수출액이 90달러를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가운데 우양의 냉동김밥 수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양의 냉동김밥은 다양한 미국 에이전시를 통해 올해 7월부터 다양한 현지 판매처에 공급될 것으로 예정됐었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이어서 GMBS 에코는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어젯밤 미국의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를 내년 최우선주로 선정했다고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전일 대비 3.6%의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 외에도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 등을 내년 반도체 최우선주로 선정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브로드컴이 5.5%, AMD가 4.5% 상승하는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훈풍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대만의 대형 해외 거점을 설립한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 밖에도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액션스퀘어는 장영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액션스퀘어의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영국 씨는 3자 배정 유증을 통한 신주취득 및 장내 매수에 따라 액션스퀘어의 지분 10%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매입 가격은 주당 2,139원으로 총 5억 원 규모입니다. 액션스퀘어는 2주 전 장영국 위메이드 부사장을 공동대표로 내정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에이럭스가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드론 테마와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 개혁 대상으로 국방부를 지목하고 유인 전투기를 드론으로 모두 대체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에이럭스가 드론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캐리가 오늘 하한가를 갈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캐리는 지난주 금요일 추가 상장 및 유상증자 납입일이 변경됐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추가 상장 예정일은 크리스마스로 인한 휴장일 다음 날인 목요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원금속, 2위는 남선알미늄, 3위는 신세계 INC,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오리엔트바이오, 6위는 이소페타시스, 7위는 그린케미칼, 8위는 SG글로벌, 9위는 계양전기, 10위는 SBS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클로봇, 2위는 3A 로직스, 3위는 에이럭스, 4위는 오리엔트 전공, 5위는 세종텔레콤, 6위는 지니틱스, 7위는 디젠스, 8위는 머큐리, 9위는 캠트로스, 10위는 스리빌리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클로봇, 에이럭스, 지니틱스, 머큐리인데요. 클로봇은 로봇 관련주, 에이럭스는 드론 관련주, 지니틱스는 로봇 및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머큐리는 통신장비 기업으로 개별 이슈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신세계 INC,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이수페타시스, 5위는 SBS, 6위는 효성중공업,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유한양행, 9위는 HD현대일렉트릭, 10위는 네이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삼천당제약, 3위는 3에이로직스, 4위는 클로봇, 5위는 에이럭스, 6위는 펩트론, 7위는 실리콘투, 8위는 오리엔트전공, 9위는 루닌, 10위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클로봇과 에이럭스인데요. 각각 로봇 관련주, 드론 관련주입니다.